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암 이야기, 그 암이 알고 싶다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소개 먼저 네,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강소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민센터병원 김현호입니다. 네,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이상철입니다. 지난번 2번 하시는 동안 어쨌든 이 전문가 패널 2분에서 아주 좋은 활약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들도 분발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55세 남자분이시고 하행결장암, 왼쪽 부위에 있는 결장을 이제 하행결장이라고 하는데, 이 하행결장암이 발견됐고 간에 2cm 정도의 전이가 있었다고 하고요. 다른 데는 전이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통 가능한 건지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직장암 간전이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다른 암에서는 전이가 특히 원격 전이, 그러니까 대장암이라는 거는 대장에서 시작된 암이죠. 그런데 걔가 다른 장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장기에 암이 동반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혈관을 타고 암이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는 암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고 다른 부위에도 보이진 않지만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암의 전이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간전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장 수술도 하고 간 수술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완치되는 사람의 비율이 좀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해야 되느냐, 원격 전이가 있을 때 이런 거가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대장암에서 원격 전이가 있더라도 주로 수술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건 사실은 외과에서 정할 부분이라서 우리가 막 논의해서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다 대장암 환자분 보실 때 각 병원에서 이제 다학제 팀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니까 보통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병원들마다 상황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같나 싶어요. 이 환자는 이제 2cm니까 수술 가능하다고 할 것 같은데, 어떠셔요? 수술이 가능한 간전이의 정의? 네, 저도 결국은 다학제 진료가 제일 중요하긴 할 텐데요. 이제 외과 선생님들께서 저도 한번 여쭤봤는데,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이제 간 절제를 했을 때 남아있는 간의 부피가 기능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되는지, 아무리 크기가 작더라도 많이 떼야 되거나 딸려 나오는 같이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남아있는 간의 그 부피가 기능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간이 있어도 똑같은 사이즈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네. 절제 부피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절제를 하고 남는 간이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유지할 만한가가 네. 중요한 포인트다. 네. 개수나 이런 거보다는. 네. 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혹시 뭐 개수나 이런 거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도 뭐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네.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개수는 크게 정의된 개수는 없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일단은 뭐 대여섯 개 미만으로 좀 절제가 어느 정도 한꺼번에 절제를 하든 뭐 여러 개 나눠서 절제를 하든 절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전이 부위가 뭐 양측에 있어서 또 뛰다 보면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또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전이가 됐다고 해서 모든 전이된 부분을 다 절제하지는 않거든요. 일부분은 절제를 하고 남아있는 부분들, 절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고주파 치료 같은 걸 해서 지지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면 이 절제 기준은 딱 몇 개고 어디에 있을 때만 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절제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는 남는 간이 충분하면 무조건 하면 되는데, 양쪽에 있거나 이래서 양쪽을 다 절제를 못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심한 곳은 절제를 하고 작은 곳은 뭐 지지거나 고주파 열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컨트롤하는 방법까지 합치면 사실은 기준이라는 건 있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간전이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고, 우리 김한성 선생님은 이분은 이제 간전인데 간 말고 다른 장기 중에서도 수술하거나 이러는 게 수술로 다 절제 가능하다 생각하면 수술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폐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복막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병의 범위에 따라서 절제와 함께 그 이제 복막에 대한 항암 치료.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근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막전이라고만 얘기하면 너무 좀 이게 범위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장암이 여기 뭐 오른쪽에 있었는데 걔가 대장에 싸고 있는 막을 뚫고 복막까지 침범해가지고 거기에 덩어리가 있는 복막전이다. 이거는 당연히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 복막에 쫙 깔려 있는 복막전이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또 수술을 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안 보이고 이 현미경으로 보는 그런 검사에서만 조금 나온다. 이러면 또 다를 것 같고, 네. 뭐 그러니까 이거는 또 여러 아직까지 가지. 조금 다를 것 네. 같아요. 그렇지만 폐전이라든가 복막 중에 일부 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 가능하다, 전부 절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암이구나. 네. 요거는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암과는 좀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이 이건 것 같네요. 대장암에서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뭐 뼈전이라든가 뭐 일부 범위가 넓어서 아니면은 폐전이도 똑같이 한쪽 폐에 국한되지 않고 양쪽 폐에 막 쫙 깔려 있어가지고 다 절제하면은 폐 기능을 유지할 수 없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어쨌든 절제해서 폐 기능이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남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도 절제를 했을 때 남는 간이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면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는 그런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게 대장암이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는 원칙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직장암에서도 뭐 수술 먼저 할 거냐, 뭐 항암 치료 먼저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여기서도 보통은 뭘 먼저 하는지 간단하게 뭐 의견 좀. 일단은 그 원발 부위, 그러니까 대장암을 절제를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부분 보면은 장을 절제를 하는 시술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전이 부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데 동시에 같이 절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분 같이 이렇게 젊은 나이라면 그리고 하나만 있고 뭐 이 절제가 쉽다 그러면은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장만 수술하고 간에 있는 걸 나중에 이제 항암 치료 후에 결정을 하겠다 그러는 경우에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2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에서 줄어들어서 나중에 뭐 5mm 또 3mm 더 줄어들고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검사 방법에도 발견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수술로 제거하기도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환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은 일단 장을 먼저 절제는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간도 절제가 가능하다면 같이 절제를 하지만 절제가 힘들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항암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작아지면 그때 뭐 아까 얘기했던 고주파 치료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떼낼 만한 수술의 부작용이 환자분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라면, 이 정도의 범위라면 수술하는 게 우선이겠다라고 설명하시는 것 같고,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별로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네. 저희도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예. 크기가 작고 젊고 하셔가지고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은 몸 안에 있는 암을 영상 검사에서 장과 간에 국한되어 있다 하면 수술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럼 수술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치료 보통 해야 되나요? 네, 사실 이 경우에도 이제 수술이 가능하더라도 일단 4기암이었기 때문에 수술 전후로 이제 12번의 항암 치료, 주기 한 6개월 정도의 항암 치료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잘 회복한 이후에 이제 항암 치료 재개를 하게 되고 한 6개월 정도 하신다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전후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항암 치료 먼저 했다면
항암 치료 하다가 수술하고 뒤에 하는 항암 치료 기간 다 합쳐서 네, 한 맞습니다. 6개월 정도 생각하는 거고, 수술을 먼저 지금 정도면 수술 먼저 하는 팀이 많을 것 같은데, 수술을 먼저 했다면 수술 후에 한 6개월 정도 항암 치료 보통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로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게 너무 간단한 가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해서 그렇지, 간전이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항암 치료 먼저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항암 치료 하다가 중간에 장만 수술해 놓고 항암 치료 하다가 간에 대해서 또 수술할지 말지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치료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크게는 어쨌든 항암 치료, 수술, 항암 치료 또는 수술, 항암 치료 요 과정인 거고, 항암 치료의 전체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다. 이 정도는 큰 원칙은 맞는 것 같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럼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 실제로 꽤 되는 것 같죠. 그래서 한 직장암 또는 결장암 3기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한 2년, 3년 사이쯤에 우리가 CT로 재발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검사를 보통 하게 되어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간의 전이가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좀 커요. 직경이 한 10cm 정도 되는 걸로 사이즈가 좀 큽니다. 위치가 뭐 이것도 센터에 있느냐 한쪽 구석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 뭐 논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는 김한상 선생님 어떻게 상의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다학제 진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단발성이고 10cm 정도의 근데 큰 크기라면 먼저 이제, 왜냐면 수술 이후에도 재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치적 절제가 가능하도록 크기를 좀 줄여보는 먼저 항암요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조금 먼저 할 가능성이 높을 것 네. 같다. 이 정도 네, 그렇게. 암의 크기라면. 네. 오케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위치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크기가 이 정도가 된다면 저도 아까 네. 얘기했듯이 남는 간의 기능이 물론 이제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하면은 이제 그쪽을 절제를 하고서 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방편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가운데에 있거나 아니면 고려할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실제 케이스에서는 되게 다양하고 많을 거고요. 이제 그냥 이렇게 크기가 크고 이제 2년 정도 지났을 때 재발을 했고 하면은 아무래도 예후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재발 기간이 아주 짧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근치적으로 수술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선행적으로 먼저 항암 치료를 하는 걸 좀 고려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간에 재발된 사이즈가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는 간의 기능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도 그렇고, 또 초기 이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다. 어쨌든 이 환자는 3기의 환자였고, 수술 후에 그러면 항암 치료를 폴폭스라는 약으로 일단 한 6개월 정도 했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1년 반 만에 이제 재발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항암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론적으로는 보조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년 반 지났다 그러면 다시 폴폭스를 다시 써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그 치료하는 분 입장에서는 과거에 썼던 약이었고, 그리고 물론 재발의 기간이 길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또 독성을 또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또 새로운 약제를 좀 1차 요법으로 좀 많이 써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폴피리를 먼저 1차 요법으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연변이 유무에 따라서 이제 표적 치료제를 하나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이 사실은 누적 독성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약을 다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부작용 측면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번 썼던 약의 효과가 또 조금 기간이 길긴 하지만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재발했을지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약을 바꾸는 결정을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표적 치료제는 돌연변이 유무에 따라서 결정한다.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를 과정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사이클 하고 뭐 검사 어떻게 하고 뭐 무슨 검사 해가지고 수술하고 뭐 이런 과정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2주마다 하는 항암제 4번 하면 2달 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2달 있다가 보통은 이제 4번에서 6번, 그러니까 2달에서 3달 있다가 다시 재평가 CT를 통해서, 그리고 간에 대해서는 또 MRI나 이걸 부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2-3달마다 재평가해서 수술 시기를 이제 결정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간 수술하시는 선생님이랑 계속 같이 상의해가면서 네, 그게 좋을 것 결정해야 같습니다. 되겠죠. 이번에 검사를 해봤더니 이 정도 효과가 있고 이 정도 효과가 있으면 조금 더 하고 한 2사이클만 더 하고 합시다. 뭐 이럴 수도 네,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 아니면은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은 효과가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좀 속도가 느린 것 같다. 이러면 더 딜레이 시켰다가 그래도.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냥 수술합시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다학제적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네. 얘기할 것 같네요. 그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장암에서 간전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체 대장암에서 전이의 첫 번째 전이 부위의 한 90%가 간이고, 또 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간전이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 말고도 다른 원격 전이 부위가 폐나 이런 데 한두 군데만 국한되어 있다면 똑같은 다학제적 협진을 통해서 수술 여부 아니면 먼저 항암 치료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 항암제 종류는 지난 시간에 그 표적 치료제 선택의 기본 원칙에 맞춰서 선택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전이성 대장암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그냥 수술 가능한 환자만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선생님들 뭐 혹시 다르게 추가하실 말씀 있는지.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완치 목적의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제 절반의 경우에서 또 재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이제 검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마다 주기적인 검사 하셔서 꼭 재발 여부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대장암 재발 여부에 대한 검사를 보통 한다. 재발 여부에 대한 검사는 주로 뭐 어떤 거 하세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간 전이가 있으니까 뭐 CT나 뭐 MRI나 이런 거 할 것 같고. 저는 주로 요 흉부 쪽하고 복부 쪽에 CT 주로 하고요. 종양 표지화 검사가 진단시 좀 높았던 분들은 또 그것도 같이 정기적으로 같이 하는 혈액 경우가 검사도 하고. 네. 저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의 종양내과 선생님들 생각은 거의 약간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치료 원칙에 좀 맞춰서 저희가 보통 치료를 결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얘기의 핵심은 전이성 대장암에서도 완치 가능한 대장암이 꽤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외과 선생님, 그다음 방사선과 선생님, 그다음에 종양내과 선생님들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서 완치 가능한 치료 스케줄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게 가장 적절한가를 논의해 가면서 결정하는 과정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개개인별로는 다 이게 좀 러프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지만 개개인별로는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정들을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걸 논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까지 어쨌든 대장암 관련돼서 3번째 시간인데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해주셔도 되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그암, 백캔서라는 걸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하는 시간을 또 마련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